안녕하세요. 저는 미대 서영학과를 졸업 후 기업 홍보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7년 전에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는데요. 그 외도 상대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로 저의 대학 후배이기 때문이죠. 이름은 이경선. 저보다 1년 후배였고 유난히 저를 잘 따랐어요. 경선이는 저를 동경한다는 말을 잘 했었습니다. 미대다 보니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평범 무난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경선이는 제가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좋고 제 성격도 좋고 제 말투도 좋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제가 좋다고 하니 저도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 좋았죠. 그 후배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경선이는 제가 하는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도 종종 따라하곤 했습니다. 저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고 그 친구는 키가 작고 좀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는 옷이 그 친구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는데도 꿋꿋하게 따라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경선이가 너 따라하는 거 싫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별로 싫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라고 저를 따라하나 싶어서 귀엽게만 느껴졌죠. 경선이는 집이 꽤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름퇴비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체도 꽤 크고 집에 돈이 많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도 그럴 것이 경선이는 대학생인데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방학이 되면 유럽이니 미국이니 해외여행도 잘 다녔어요. 경선이 말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미대로 오긴 했는데 미술에는 큰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미대 졸업한 후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적당히 시집 갈 거라는 얘기를 잘 했었거든요. 그것도 그 친구의 마음이니 제 알바도 아니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인 저는 먼저 졸업을 했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 기업의 홍보팀에 디자인 직무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선이는 휴학을 몇 번 해서 몇 년 뒤에나 늦게 졸업을 했었죠. 졸업 후에는 그냥 집에서 놀면서 어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 먹고 살 걱정 없이 놀러 다닌다며 부럽다고 잘 그랬어요. 경선이는 졸업 후에도 저에게 곧잘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따로 보기도 하고 모임처럼 다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본인만의 취향이 생겼는지 더 이상 저를 따라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외모에 심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타더니 갑자기 얼굴을 전부 다 성형하고 대학 모임에 나타났더라고요. 원래는 눈도 좀 작은 편이고 둥글둥글한 외모였는데요. 눈, 코, 턱, 손을 안 본 데가 없을 정도로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살도 다 뺐고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어머 경선아, 너 너무 예뻐졌다.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요? 저 좀 괜찮아요, 선배? 너무 예쁘다. 꼭 연예인 같아. 제 칭찬에 경선이는 몹시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선배도 오늘 예쁘시네요. 우아하고. 선배는 이런 우아한 옷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저는 이상하게 선배가 하는 건 예전부터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별로 비싼 건 아닐 텐데. 그쵸? 그 말에 저는 머쓱해서 웃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지. 근데 선배가 입으면 비싸 보이니까 괜찮아요. 선배가 고르는 건 안 비싸도 다 좋아 보이니까. 경선이는 제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칭찬이잖아요. 그런 말 들어서 기분 나쁠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이었는지요. 저는 20대 후반에 3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좀 더 연애를 하고 싶기도 했는데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 밀어붙였죠. 남친은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었고 여유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에서 장만을 해주셨죠. 주변에선 다 저보고 결혼 잘한다고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물 좋고 능력 있는데 나만 바라보는 사랑꾼 남편,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면서 인자하신 시부모님, 여유 있게 시작하는 신혼생활까지 제 결혼 생활에는 아쉬운 부분이 없었고 저도 너무 만족했습니다. 다만 저도 일에 욕심이 있는 터라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자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 2년 차쯤 저는 회사 출장으로 3일 정도 홍콩에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입국을 했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집으로 가서 빨리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녹초가 되어 집에 온 저는 대충 씻고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잠이 들어 있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놔두고 저 혼자 침실로 갔죠. 그런데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눕는데 뭔가 등 쪽에서 거슬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며 일어나서 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5분 정도는 정지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는 여자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건 제 귀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지 그 귀걸이를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귀걸이는 일반적인 귀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귀를 뚫어서 넣는 일반적인 귀걸이가 아니라 원터치 귀걸이라고 귓볼에 끼우는 식의 귀걸이였어요. 귀를 뚫지 않았던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이 쓰는 귀걸이였죠. 그런데 그 귀걸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후배 경선이었어요. 경선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옷이며 액세서리도 잘 착용했는데 알레르기가 유독 심해서 귀걸이는 잘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금으로 된 귀걸이라고 해도 조금만 하고 있으면 진물이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귀걸이가 꼭 하고 싶으면 이런 원터치 형태의 귀걸이만 찬다고 했었거든요. 그 귀걸이가 경선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귀걸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경선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제 침대에서 낯선 여자의 귀걸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곧 남편이 낯선 여자를 침대에 끌어들였다는 이야기겠죠.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 즉시 소파로 달려갔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비몽사몽 일어났고 저는 그 앞에 귀걸이를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따졌고 남편은 처음엔 잠이 덜 깼는지 이게 뭐냐고 도리어 물어봤는데요. 제가 침대에서 발견됐다고 어떤 여자 거냐고 묻자 그제야 정신이 확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잘 모른다며 당신 거 아니냐고 우기는 겁니다. 나는 이딴 귀걸이 쓰지도 않는다며 어떤 연인지 제대로 말하라고 했죠. 남편은 아니라고 펄쩍 뛰더군요. 침대에서 여자 귀걸이까지 나왔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혔죠. 저는 폰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지사지로 남의 폰을 왜 본다는 거야? 그럼 내 침대에서 외간 여자 귀걸이까지 나왔는데 아 그냥 귀걸이구나 하고 잠이나 계속 잘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자기 거 아니야? 자기 귀걸이 많잖아. 한 번만 더 같은 소리 해. 내가 내 귀걸이도 못 알아보고 이러겠어? 나는 이딴 귀걸이 안 쓴다고. 빨리 폰 내놔. 남편은 끝까지 궁시렁거리며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좋아. 폰 주는데 당신이 지금 애먼 사람 몰아세운다는 것만 알아도. 나는 그 귀걸이가 뭔지도 몰라. 침대에 왜 있는지도 모른다고. 내 폰에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 없으면 당신 어쩔래? 자신만만하네. 증거 다 지웠나 봐?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지우긴 뭘 지워? 됐고 일단 내놔. 내가 직접 볼 테니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폰을 내놨어요. 저는 남편의 폰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진짜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더군요. 어쩐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못 찾고 있으니 남편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머릿속에는 경선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귀걸이가 경선이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이상하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증거 못 찾았으면 폰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 폰에 경선이 폰 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과장. 경선이의 폰 번호를 입력했는데 연락처에 이 과장이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렸죠. 이경선이 이 과장이야? 제 말에 남편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나 싶은 얼굴이었죠. 저는 그 앞에서 보란 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더니 경선이가 받더군요. 오빠, 이 시간에 웬일? 주연 언니 아직 안 왔어? 경선이의 발랄하고 애교 가득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저희 남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야, 이경선, 너 내 남편이랑 바람피니? 제 말에 경선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거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라 변명을 할까 싶은 얼굴로 눈알만 굴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가 싶어 실소만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야? 이경선이랑?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다 얘기할게. 한 번만 봐줘. 그럼 솔직하게 다 말해. 언제부터냐고. 언제부터 내 후배년이랑 연락했고 집에까지 불러서 뒹굴었냐고. 제 말에 남편은 낭패 가득한 얼굴로 이경선이랑 언제부터 붙어먹었는지 실토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 갖고 와서 녹음 버튼 켰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오더라고요. 남편과 이경선의 관계는 저희 결혼 전부터였던 겁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대학 친구들과 후배들이 모이는 자리에 남편을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당연히 이경선도 와 있었고요. 밤 늦게까지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경선과 남편이 눈이 맞았던 겁니다. 남편의 표현으로는 이경선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꼬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지인들에게 소개해주러 온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와이프 될 사람 후배와 눈이 맞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친 거죠. 그리고 이경선도 마치 작정이나 한 듯 그날 저희 남편에게 들이대고 꼬시고 연락처까지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따로 연락하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연락처를 준 남편도 미친놈이고 친한 선배의 예비 신랑한테 작정하고 연락처를 줬다는 그년도 미친 거죠. 남편은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했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방문 잠그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행복했던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구나. 다 끝났구나 하면서요. 친한 후배와 남편에게 이렇게 제대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의 녹취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던 집에서는 바로 제 짐 챙겨 나왔고 이 사실을 안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전화해서 대판 따졌죠. 그 집에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랬지만 이게 미안하다고 그냥 덮고 갈 문제인가요? 무려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지금까지도 피우고 있고 하다 이제 저희 집, 저희 침대까지 상간녀를 불러들였는데요. 저는 길게 볼 것도 없고 이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인 이경선에게도 극심한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 이상으로 같이 지내온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작정하고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이경선에게 만나자고 아니면 너네 부모한테 다 알릴 거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경선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겨우 통화는 한 번 했는데 도리어 뻔뻔하게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너 남의 남편하고 놀아놔놓고 그게 할 소리니? 나한테 미안한 것도 없어? 그럼 언니가 오빠 마음을 좀 잘 잡아주던지요. 톡 까놓고 오빠가 더 신나서 저한테 만나자고 하고 연락하고 그랬거든요. 언니가 오빠 마음을 제대로 못 잡았으니 결국 한눈 판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만하시고 언니 남편분하고 얘기하세요. 라며 전화 끊고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이경선 부모에게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경선네 아버지는 퇴비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이경선 어머니는 그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 카페의 위치는 예전에 이경선이 말해줘서 알았기에 카페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경선 학교 선배인데 이경선이 내 남편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상간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더군요.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최소한 피해자인 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도리어 저에게 큰소리치면서 내 딸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경선 아버지에게도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이경선 아버지까지도 왔는데 부부가 아주 똑같더군요. 이경선 부모는 제 앞에서 도리어 삿대질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네 남편 간수 못 해놓고 왜 남의 딸한테 난리치냐고 하면서요. 게다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돈 줄 테니까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소송도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참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싶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은 직접 줄 필요 없다. 상간소송에서 법적으로 받아낼 거니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서럽고 비참하던지요. 내가 왜 정신 나간 남편과 후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이혼소송과 더불어 남편과 후배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경선이 역으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겁니다. 저한테 있었던 사실을 말한 건데도 주변에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한 거죠. 나쁜 것들이 더 뻔뻔하다고 저는 파렴치한 그 후배년의 행동에 뒷목을 또 잡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경선이 저에게 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고 끝나긴 했지만 저는 이경선의 뻔뻔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저한테 문자로조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합의였고 끝까지 가겠다 생각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협의이혼했고 위자료도 다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위자료 몇 푼으로 상처 입은 제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소문이 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는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와이프 후배랑 바람나서 상간소송 당했다는 소문이 그 회사에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라고 했는데 결국 더러운 소문으로 그만둔 것이죠. 전 남편은 조금의 타격이라도 받았지만 이경선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잘만 지냈거든요. 소송 중 이경선네 부모는 위자료보다 돈을 더 줄 테니 소송 취하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자기 새끼 앞길 막지 말라는데 참 퍽이나 눈물 나는 사랑이다 싶더라고요. 당연히 합의였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치러낸 소송은 끝이 났지만 참 허무하더라고요. 결국 재결혼도 끝이 났고 상처만 남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로 한동안은 주변은 시끌시끌했고 구설에 휘말려서 고생도 해야 했습니다. 잘못은 남편과 후배가 있는데 상처는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라도 쫓겨났지 이경선은 아무런 영향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더 부하가 치밀었고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던 날 부모님은 저에게 다 잊고 털어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잊어내고 털어내야 내가 산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분통 터지더라고요. 승소한 건 다행이지만 위자료 몇 푼으로 이 마음을 달랠 수 있나 싶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와중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경선이 해외로 유학을 갔다고요. 말이 유학이지 걔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피성으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놓고 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학이라니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경선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 저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풀듯 이경선을 벌주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 저는 옷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곱게 했어요. 그날은 바로 이경선의 결혼이 있던 날이었어요.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본인은 행복해 죽겠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며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죠. 결혼식은 아주 호화로운 호텔 결혼식이었고 하객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신부 대기실을 찾아서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경선이 하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며 하하호호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사진기사가 기다리는 저보고 사진 찍을 거냐고 해서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경선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지 결혼식에 제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나요. 저는 웃으면서 이경선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쁘네. 사진 하나 찍자. 이경선은 얼굴이 회색빛이 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사진을 찍고는 이경선이 사진기사 보고 좀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어붙어서는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기 왜 왔어요? 결혼한다고 하길래 축하해 주러. 미쳤어요? 나 언니 축하받을 일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왜 그래? 축하해 주러 온 사람한테. 언니, 진짜 유치하네요. 이미 지난 일이고 나 그때 위자료도 다 줬잖아요. 판결문까지 받았고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죠.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이야. 나 진짜 축하해주러 왔다니까. 그리고 너 진짜 뻔뻔하다. 위자료 몇 푼 주면 없던 일이 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여기서 네 과거 폭로하고 그런 짓은 안 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나 진짜 축하해주러 온 거야. 그리고 청첩장도 있어. 네 남편이 보낸 건데. 하면서 모바일 청첩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 후배는 세상에서 제일 얼빠진 얼굴이 되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는 표정이었죠. 그 표정이 얼마나 웃긴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야, 너 표정 진짜 웃긴다. 새 신부가 표정이 뭐 그래. 환하게 웃고 있어야지. 언니가 우리 민수 씨랑 어떻게 알아요? 좀 알아. 어쨌든 결혼 축하해. 진심이야. 이경선은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민수 씨한테 우리 얘기 다 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말했을까봐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아니, 안 했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그리고 나 여기 깽판 치러 온 거 아니고 축하해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잘 살아. 행복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경선의 표정은 차라리 제가 깽판 치는 게 낫지 웃으면서 축하해 준다고 하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말도 못하게 썩더라고요. 그렇겠죠. 제가 무슨 꿍꿍인가 싶고 게다가 자기 남편이랑 제가 무슨 사이인가 싶을 테니.
저는 코웃음 치며 진행되는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결국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설마 했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그 소식은 빨리 전해지더군요. 바로 이경선이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요. 이혼도 그냥 이혼이 아니고 남편이 사기치고 외도까지 해서 진흙탕으로 하는 이혼이라는 소식을 말이죠. 그 얘기를 친구에게서 전해 듣는데 세상에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단 빨랐지만 저는 그 둘의 파경을 이미 짐작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경선이 결혼한 남자는 제가 소개시켜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경선이 결혼하는 조민수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희 남동생의 친구예요. 저는 남동생으로부터 조민수가 어떤 인간인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경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은 과거 이경선이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부터였어요.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이경선 소식을 들으며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살던 저는 그맘때 가족끼리 식사하러 본가에 갔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다며 씩씩한 척을 했죠.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동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차단을 하는 겁니다. 누군데 차단을 해? 조민수. 조민수? 네 고등학교 친구? 근데 왜 차단을 해? 싸웠어? 그 자식 이제 상종 안 하려고. 왜? 그 자식 요즘 완전 이상해졌어. 남자 꽃뱀 다 됐다니까? 그게 뭔 소리야? 남자 꽃뱀? 이 자식이 우리한테는 무슨 주류 도매 관련 사업한다고 그게 잘 된다고 그랬거든. 차도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엄청 좋은 데 살고 결혼한다는 여자도 돈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나 동창들 사이에선 민수가 사업으로 돈 꽤나 벌었다고 게다가 여자 잘 만나서 결혼도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자식이 일한다는 곳이 호스트바인 거야. 남자 접대부. 민수가? 그뿐이야. 그 결혼한다는 여자한테도 엄청 등쳐먹었나 봐. 게다가 동창 몇 명한테도 사기쳤고. 민수 예전에 우리 집에도 한 번씩 놀러오고 너랑 친했잖아. 내 기억엔 그런 애 아니었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착한 애였잖아. 인상도 좋고. 예전엔 그랬지. 근데 이젠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반사기꾼 다 됐다니까. 그래서 상종도 안 하려고. 그 여자랑도 제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대. 그냥 돈이나 빼먹은 거지. 게다가 친구들한테까지 돈 빌리고 나서 잠수 타고 완전 양아치 다 됐다니까. 근데 너한테는 전화는 왜 하는데? 뻔하지. 돈 좀 빌려달라 그러겠지. 민수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참나.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봐. 그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많은 여자 하나 물어서 재기하고 싶다고까지 하더라. 인물 훤칠하고 말빨 좋으니까 여자들이 잘 넘어가잖아. 나도 너무 질려서 친구고 뭐고 그냥 상종 안 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남동생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경선이 떠올랐던 겁니다. 잠깐만, 민수 사진 있어? 사진? 잠깐만. 남동생은 카톡에서 민수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멀쩡하네. 돈도 많아 보이고. 차도 엄청 비싼 거 끌고 다녀. 그래봤자 예전에 그 여자한테서 뜯어먹은 거겠지만. 민수가 여자들한테 인기는 엄청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겠지. 인물 좋은 데다 운동도 했어서 덩치도 좋고 게다가 말빨도 얼마나 좋은지 어리숙한 여자는 딱 꼬이기 좋겠더라고. 저는 민수의 사진을 보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미끼 정도는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민수한테 여자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뭐? 누나 미쳤어? 얘 선수라니까. 누구 인생 말아먹을 일 있어? 얘가 작정하고 꼬시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집에 돈 있어서 민수가 솔깃할 만한 여자가 하나 있거든. 꼬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민수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소개만 해준다고. 누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설마. 맞아, 이경선. 매형이랑, 아니 매형도 아니지. 누나 전 남편이랑 바람났었던 그 후배? 누나, 나도 그 여자 생각하면 진짜 열받지만 그래도 이 자식은 완전 꾼인데. 그냥 민수한테 소스만 던져줘. 이런 여자가 있다고. 직접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잘 된 거 아니야? 민수는 돈 많은 여자 필요하다 그러고 이경선 걔는 남자한테 환장하잖아. 선배 언니의 남편까지 꼬실 만큼. 그러니까 서로 잘 맞는 거지. 제 말에 남동생은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나도 누나 남편 놈하고 그 여자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뭐 대강 알려줄 수는 있겠지. 우리 누나 가정 파탄낸 여잔데. 남동생은 결심한 뒤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고 다만 집에 돈도 좀 있고 어리숙한 여자가 하나 있다고는 알려주었죠. 저는 이경선의 SNS 주소도 넘겼어요. 이경선은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이며 식당, 카페까지 SNS에 주구장창 올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민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경선에게 접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직히 민수가 진짜 이경선을 꼬실 수 있을지, 둘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냥 저는 제가 아는 최악의 남자를 이경선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남동생 통해서 들었는데 그쪽 남자 꽃뱀들 사이에선 결혼까지 하는 게 작업의 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결혼까지 해서 여자 돈을 쪽쪽 빼먹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라 그거죠. 민수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남동생에게 들어 알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이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빨리 그 결혼은 파탄이 났습니다. 역시나 들어보니 사업 명목으로 이경선네 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민수가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투자금도 아니었고 조민수 개인 돈으로 다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도박도 하고 유흥도 하고 만나는 여자들 명품도 사주고 아주 골고루 안 좋게 잘 썼나 보더라고요. 이경선이 조민수에게 갖다 바친 돈만 정확히 액수는 몰라도 몇 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날렸겠나요? 조민수는 이경선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몰래 술집에 접대부 출근도 하고 다른 여자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었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이경선에게 걸렸다고 하고 이경선네 집에서 조민수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걸면 뭐하나요? 뱉어낼 것도 없이 아주 탈탈 털었었다는데. 한마디로 그 짧은 결혼 생활 도중 이경선은 조민수에게 제대로 빨대 꼽혀 살았던 겁니다. 이경선은 결혼 초반엔 SNS에 들어가 보면 너무 행복하다, 우리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행복한 사진을 잔뜩 올리더라고요. 그때까진 신혼의 단잠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진을 안 올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SNS까지 비공개로 닫아버린 겁니다. 아마 조민수의 실체를 알아채고 이혼 한 해 만에 소리가 나왔을 때겠죠. 저도 건너서 듣는 거긴 하지만 몸싸움도 있었고 진짜 생진흙탕 싸움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경선은 그때까지도 조민수한테서 못 헤어져 나오고 다른 여자들 정리하고 돌아오라고까지 했다는데 조민수는 이경선한테 다 털어먹었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돈 많은 여자를 물은 건지 오히려 끝내자고 했답니다. 게다가 조민수가 이경선 아버지 이름으로 사기친 것도 있어서 이경선네 아버지 사업체에도 타격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과 그 일을 아는 대학 동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된통 당하는구나 싶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본인이 저지른 짓 제대로 돌려받는구나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그 후 저는 이경선이 단골로 자주 간다는 카페에 일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경선의 꼬라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경선이 한 카페에 브런치 먹으러 거의 매일 간다고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일부러 이경선이 올 만한 시간대에 맞춰갔어요. 제가 갔을 땐 가게에 이경선이 안 보이기에 오늘은 안 오나 보다 싶어 그냥 가려는데 마침 들어오더라고요. 이경선은 조민수와의 결혼 생활 동안 마음고생 꽤나 했는지 얼굴빛도 엄청 안 좋고 살도 말도 못하게 빠져서 볼이 헬쓱했습니다. 이경선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자주 앉는 자리인지 창가 쪽에 앉더니 멍하게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커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제가 아는 체를 하자 이경선이 고개를 올리더니 저승사자라도 본 양 놀라는 겁니다. 뭐예요? 언니가 여기 왜 있어요? 앉아도 되지? 그리고 얼어붙어 있는 이경선 앞에 앉았습니다. 너 살 너무 많이 빠졌다. 예전에 볼에 지방 넣는다더니 그거 다 빠졌어? 염장 찔러요? 그냥 가세요. 우리가 마주 앉아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얘기 다 들었어. 이혼했다며? 이혼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난장판으로 갈라섰다던데. 지금 약 올리세요? 이경선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멈칫하더니 다시 앉는 겁니다. 잠깐만, 혹시 이거 언니가 다 버린 일이에요? 뭐가? 내 남편, 아니 조민수 그 새끼를 언니가 안다고 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알아요? 설마 언니 그 새끼랑 짰어요? 언니가 혹시 그 새끼 일하는 업소 단골 손님 뭐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얘 경선아, 세상 사람이 다 너 같은 수준인 줄 알아? 업소 단골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니? 민수 걔 내 동생 친구야. 고등학교 친구. 그 말에 이경선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네? 짜고 친다니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 난 그냥 동생한테 들었을 뿐이야. 조민수라고 친구 중에 호스트바 다니는 남자 꽃뱀이 있는데 돈 많고 멍청한 여자 물어서 결혼한다고 그랬다네. 근데 그 여자 이름을 들어보니 너잖아. 그래서 결혼식 축하해주러 간 거야. 너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민수가. 여자한테 환장하고 등골까지 빨아먹는 민수랑 남자한테 환장해서 선배 남편까지 뺏는 너랑. 그래서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결혼식 간 것뿐이야. 말 다 했어요? 이경선은 제 깐족거림에 부들거리며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경선아, 이런 데서 소리 지르지 마. 쪽팔려. 그런 인간인 줄 알면서도 결혼하는 걸 가만 지켜만 봤다고요? 저 그 말에 진심으로 웃음 터졌습니다. 얘 진짜 웃기네. 그럼 내가 말려야 돼? 내가 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걸 왜 말려주고 있어야 돼?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내 가정 파탄낸 상간녀야. 잊었어? 네가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하면 박수 쳐서 환영할 사람이 나야. 내가 미쳤다고 너를 말리겠니?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건 사기야. 당신은 사기를 방조한 거고. 뭔 소리야. 내가 너랑 조민수랑 사기라고 갖다 붙였니? 니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해놓고 뭔 개떡 같은 소리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경선아, 그러게 네가 잘 좀 하지 그랬어. 민수 마음 꽉 붙들어서 사기 좀 못 치게 하지 그랬니? 이경선이 저에게 했던 말 저도 똑같이 되갚아 주었습니다. 언니 남편 마음 좀 잘 붙들고 있지 그랬냐는 말, 그 말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거든요. 야! 저는 이경선 얼굴에 냉커피를 확 끼얹었습니다. 야? 내가 상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예전에 내 남편하고 바람났을 때 그때 내가 이걸 너한테 끼얹었어야 되는데 네가 니네 부모 뒤에 숨어 있어서 못했네. 이경선 거의 울듯이 저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고 일어났습니다. 꼬라지 구경 잘했다. 나는 이만 갈게.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가뿐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경선이 뒤에서 색 난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신나게 나왔죠. 그렇게 저는 제 힘 쓰는 것도 없이 그 상간녀 후배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로 제가 뭔가를 한 건 없어요.
이경선을 알려준 건 맞지만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한 거고 제가 뭔가를 한 건 없으니까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괜히 있겠나요? 결국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주구장창 저를 따라했던 후배. 본인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었던 것처럼 기어코 제 남편 꼬여내고 결혼 생활까지 파탄시켰죠. 그런 소름 끼치는 인간은 다시는 제 인생에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를 배신했던 전 남편과 그 후배를 생각해서라도 더 즐겁게 저를 보살피며 살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진짜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